네, 반갑습니다. 이상덕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 이 사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MBTI가 ISTP거든요. 그래서 그 ISTP가 결혼정보회사에서 그 여자들을 가장 남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싫어하는 유형이 ISTP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남편이 이제 이 사업을 가져왔는데 저희 남편은 저랑 완전 반대인 ENFJ거든요. 그래서 ISTP와 ENFJ는 하나도 공통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메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인생의 목적이 사는 데까지 산다. 안 되면 이혼한다. 이거였는데, 아메를 하면서, 미국의 통계도 보면, 아메 하시는 분들의 가정이 이혼율이 2%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많은 이혼율이 있는 미국에서도. 그래서 제가 아메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남자가 필요하다. 내 사업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랑 성격이 반대기 때문에, 아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놓치는 부분들을 이렇게 또 챙겨주고, 그래서 그 부부가 아메 사업을 하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잖아요. 4배의 효과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남편을 후원해야 되고, 와이프를 후원해야 되는데, 그 남편을 후원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일반 분들 후원하는 거 한 100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남편을 후원한다는 것 자체가. 같은 공간에서 파트너를 대하듯이 하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밖에서, 파트너, 우리가 후원을 할 때 다 참잖아요. 정이 돼가지고, 다 참는데, 집에서 또 남편한테 이렇게 참으려 하니까, 이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후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스폰서가 후원해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남편 후원이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편이 이제 아메를 들고 와서 자기는 성격이 너무 잘 맞는 거 이거하고 왜냐하면 너무 막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런데 저는 일단 사람도 불편하고 나가는 것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한 2시간만 만나면 이제 기가 빨려가지고 혼자 차 안에서 좀 쉬어야 되고 이런 성격이니까 이게 너무 처음에 아메가 되게 저는 힘들었거든요. 일단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내가 계속 들어줘야 되는 것도 그래서 아메 사업을 처음 하면 얘기를 많이 들어주라 하는데 제가 왜 내가 이 사람 얘기를 들어주고 있어야 되노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가 계속 빨리는데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표시를 못 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아메가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이 제가 전화를 하면 가슴이 철렁철렁한다. 아메 안 한다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어쨌든 아메를 해서 이제 파운더스 에메랄드도 되고 주위에 많은 분들이 네가 되면 다 되겠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제 파트너도 앉아 계신데 본인이 아메 사업 시작을 하고 홈미팅을 했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막 오잖아요, 홈미팅에. 스폰서 가서 또 이야기도 하고 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낯설고,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계속 구석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거기 온 엄마들이, 저 사람은 여기, 뭐하러 왔냐, 누구냐,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분들이 다 가고 나는데, 저희 파트너가, 스폰서님. 말도 안 하고 그냥 설거지는 내가 할게 이러면서 내가 설거지만 하고 계속 그렇게 진짜 설거지만 하고 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진짜 아메이를 한다는 거는 다른 분들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잘 살고 싶었거든요. 돈도 좀 많이 벌고 싶었고 왜냐하면 우리 엄마한테도 많이 주고 싶고 또
저도 우리 애들한테도 좀 많이 주고 싶고, 그리고 좀 힘들게 사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좀 많이 주고 싶고, 그리고 주위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주고 싶고, 그래서 뭐 그만큼 돈 벌어가 많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많이 잘 살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로는 잘 살 수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직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기에 적혀 있는 글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지쳤는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깊은 회의만 남는가? 일상이 쳇바퀴 도는 듯하고 자신이 거저 부속품으로만 느끼시는가? 에너지가 고갈되고 의욕보다는 걱정만 앞서는가? 수많은 조언을 듣고 시장을 들여다보고 미래를 탐색해 봐도 숱한 선택지 중에 무엇을 골라야 할지 혼란하기만 한가? 그렇다면 물어야 할 때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그래서 저는 아메를 선택한 이유가 이제 그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끊임없는 저는 Y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메 사업을 하면서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아메를 잘하지? 그래서 아메 사업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딱 물어보는 게 뭐냐면, 뭐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업 설명을 하고 이분이 검토하는 시간을 이제 같이 검토를 할 때, 우리가 단계가 있잖아요. 이제 사업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 사업을 검토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검토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냐면 방법적인 부분을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방법적인 부분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80% 정도 쓰는 시간이 뭐냐면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뭐냐면 네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면 방법은 찾거든요. 그래서 의지가 100이면 방법이 100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핀을 갈 때도 계속 방법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시너스테에서도 일정한 핀 이상이 이렇게 각 반에 들어가서 본인의 이제 경험을 얘기할 때, 그런 경험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저런 거는 어떻게 생각했지? 그런 생각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내가 가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Y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 거죠. 저는 이제 내가 왜 아메를 하는지가 굉장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작하면 이게 뭐 오늘 했다가 내일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딱 이렇게 요약이 된 거죠. 제가 아메를 하는 이유는 자유인데, 어떤 자유냐?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그 다음에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그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내 아이도, 우리 부모님도, 내 가족도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시간적인 자유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만 하고 싶은 거를 못하는 거는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김일두 리더님이 여행을 가실 때 직업란에다가 자유인이라고 적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하고 싶을 때 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그런 자유가 허락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0이 되어도 70이 되어도, 그래서 지금 요양 뭐 보호사 자격증 따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양 보호사도 앞으로 없어질 직업군 1위에 들어간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모욕 AI가 나왔고 간호를 하는 AI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없어질 직업 중에서 요양병원도 이제 없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간호사들도 당연하겠죠. 이제 세상은 굉장히 급변하는데 내가 어디에 있냐.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굉장히 빨리 급변하고 정말 좋은 세상으로 온다는 거죠. 그때 뭐가 필요하느냐?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은 좋아지지만 내가 요양보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지 않았을 때도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내가 자유라는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스폰서님은 이제 어느 나라를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느 나라를 가신다면서 시비를 또 뭐 파트너가 다이아몬드를 가는가 우리 스폰서님이 청주 미팅 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가 파운더스 에메랄드 가고 우리 문윤희대님이 에메랄드를 동시에 같이 갔었는데 그때 내가 외국에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때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실 때 막 장인수 리더님께서 막 그 상패 주시고 막 이렇게 막 박수 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저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런 건 언제 했노?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좀 미안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스폰서님 열심히 일하실 때 우리는 놀았으니까 스폰서님 노실 때 우리 열심히 일해야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스폰서님은 실제로 일을 거의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 스폰서님은 소득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돈이 남다 보니까 그걸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돈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초두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런 잠자는 동안에도 들어오는 돈을 만들려고 하면 내가 지금 있는 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냐? 내가 직장인에 있냐? 아니면 내가 자영업에 있냐? 아니면 내가 사업가에 있냐? 투자가에 있냐? 그래서 E와 S 분면에 있는 분들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일을 안 하면 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직들은 좀 많은 소득을 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일 안 하면 안 나오는 소득이 되는 거거든요. BI, 오른쪽 분면에 있는 소득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사업 할 수 없는 일이고 투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부자가 되려고 하면 돈으로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첫 번째 비즈니스 오너가 되라는 거죠. 사업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 굉장히 좋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찾아서 맥도날드나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라는 거죠. 왜? 확률이 90% 이상이 되니까. 세 번째,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 2,500개 이상의 이름하여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잘 모르는 분들은 뭐부터 보냐면 마케팅부터 보죠. 그래서 기준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분명히 미국의 백만장자의 20%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나왔다고. 실제로 내 주위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자산소득을 만든 분이 많은데 그러면 내가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내가 평생 나오는 소득이고 죽을 때까지 나오는 소득이고 우리 아이에게 상속을 해준 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가져가실 때 첫 번째 회사를 검토해 보시는 거죠. 두 번째 제품을 검토해 보시는 거고요. 세 번째 마케팅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마케팅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잘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회사는 제품은 흉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 제품 마케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메가 1991년도에 생겨서 우리가 시스템이 들어오는 그 시점, 97년도까지 실제로 성공자가 30명, 30조 정도밖에 안 됐다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97년도 말에 미국에서 시스템이 넘어오면서 지금 수많은 성공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도구를 하더라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알아보실 때 네 가지를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아메이 사업은 우리가 이제 오래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100세까지 지금 이제 보험회사 플랜이 110살까지 나와 있다더라고요. 그럼 보험회사는 100세, 110세까지 나와 있으면 보험회사는 굉장히 현실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되는 회사잖아요. 우리가 경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수치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죠. 100세, 110세까지 산다면 지금 남은 시간에 나는 대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살 것이며 그러면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고 그러면 내가 일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잠자는 동안에도 나오는 돈을 만들 수 있는 나는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얘기하고 개인연금을 얘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미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55년에 고갈이 될 건데 그걸 좀 내려서 2060 몇 년까지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뭐 국민연금법을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그 바꿀 수 있다는 건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나라가 준다는 돈을 믿고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데 그럼 왜 나라가 주는 돈을 믿고 우리가 사냐는 거죠.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습니까?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코로나도 변수였고요. 백종원 사태가 생기면서 실제로 백보이 피자를 하는 분들이 하루에 피자를 한두 개밖에 못 판다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몇 억을 투자해서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그거는 오너 리스크잖아요.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은 새벽에 나가서 밤 11시, 12시까지 아니면 새벽까지 일을 하는데 그 오너의 리스크를 우리가 변수밖에 안 돼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변수에 대한 또 대안은 있냐는 거죠. 자, 그런 측면으로 아멘은 저에게는 이 대안과 변수에 적합한 어떤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회사입니다. 회사. 자, 저기 보시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멘 사업은 어떤 일이야?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사업 설명을 하면 파는 거야?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아멘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Helping People. 사람을 도운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도우고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도우는 일입니다. 아메이는 1959년도에 지금 이제 거의 70년이 다 되어가는 회사고요. 그 밑에 보시면 미 상공회의소 의장을 4번이나 창립자들이 2세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공회의소라 하면 미국을 대표하는 어떤 재계를 대표하는 자리죠. 그래서 전 세계 재계를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메이 회사를 알아볼 때 그 대외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슨 어워드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마케팅 수익 구조를 설명할 때 이 수익 구조가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아메가 1959년도에 처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배우는 유통관리라는 책을 보면 아메이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대표 회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그 마케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몇천 개 되는 그 네트워크 회사들은 다 뭐냐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를 본따서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아마 제대로 공부를 딱 하시면 많은 분들이 나에게 왔을 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을 설명할 때 저희가 에디슨 어워드를 받았다고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에디슨 어워드를 누가 받았냐는 거죠. 저기 보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그 다음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제이 벤앤들, 스티브 벤앤들,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앤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 분은 이제 창립자시죠. 마케팅으로 받으신 겁니다. 글로벌 1위 직접 판매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전 세계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모든 회사들의 전 세계 판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느 회사다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끼리 늘 말씀드리는데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애가 1등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등하면 엄청난 일이죠. 전 세계 1등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리 모든 제품들이 탑 1위, 탑 5 안에 들어간 회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 진출했습니다. 아직도 아멘을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멘 이미 100년이 다 돼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 100여 국가에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긴 시간에 소수의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에 가까운 이 기간에 100여 개 국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사를 보는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보시면 자체 농장을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뉴트리라이트 외에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이 있는데요. 농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요 뒤에 보시면 연구력 나오죠. 연구력. 세계 2위입니다. 자, 나사가 1위고요. 아메가 2위입니다. 과학력 4위.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공부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이 공부를 좀 하시면은 결코 비싸지 않다. 가성비가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제품이 뉴트리라이트 제품인데요. 세계 판매 1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뭐 먹으면 돼? 할 때 첫 번째는 뭡니까? 음식이기 때문에 안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기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선진국을 보시면 되죠. 미국이나 유럽은 굉장히 먹거리가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모든 ESG나 아니면 뭐 알레르기 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 미국이나 유럽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는 나라에 있는 이유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무슨 뭐 마크를 받았냐, 미국의 마크를 받았냐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보는 타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뉴트리라이트가 판매 1위라는 거죠. 왜? 뉴트리라이트는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씨앗도 어때 지금 GMO가 굉장히 많잖아요. GMO를 그럼 GMO가 이상한데 그거를 갖다가 정부가 인정을 하나? 담배는 정부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담배는 나라가 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GMO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먹었을 때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질병으로 이어질지, 그게 어떻게, 어떤 현상으로 드러날지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씨앗이, 우리가 아메이는 이제 100여 년 전에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부터, 땅부터, 그 다음에 농사부터 시작해서 유기농으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가공 과정에서 파괴될 수 있겠죠. 가공 과정까지 완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티스트리는 처음에 암의 사업을 시작하면 화장품을 잘 안 바꿉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피부 먹는 거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는 그냥 잘 먹거든요. 근데 화장품은 진짜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자기 피부하고 직결되니까. 근데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화장품 좀 좋은 거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티스트리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안 썼었는데 아메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피부가 좋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들으시거든요. 이게 겉만 만들어주는 화장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진짜 피부가 개선이 되려고 하면 어디가 바뀌어야 되냐면 진피가 바뀌어야 됩니다. 진피가 진짜 피부입니다. 진피에서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을 다 만들어내고요. 진피가 결국 90% 피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화장품이 진피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피층에서 이미 못 들어가게 그 층이 있습니다. 배리어 조존층이라고. 이 배리어 존층이 모든 것을 다 막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에 딱 앉아있으면 몸이 불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물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어때요? 딱 들어가면 몸이 쫙 불죠. 배리어 존층이 이제 파괴가 된 거죠. 화장품으로 피부를 개선한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티스트리는 어떻습니까? 이 배리어 존층을 뚫고 진피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티스트리를 쓰게 되면 피부가 어떻게 된다? 개선이 됩니다. 지성이나 중성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피부 자체가 원래의 건강한 피부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화장품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어때요? 우리 화장품은 처음에 썼을 때 좋다고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일반 화장품들이 표피만 겉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화장품은 진피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썼을 때 모릅니다. 밖으로. 근데 어때요?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모임에 나가보면 내가 제일 피부가 좋습니다. 근데 그 피부가 바깥으로 뭘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 안부터 나오는 광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좋다는 건 어때요? 우리가 어려 보이는 그런 요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이 어떤 겁니까? 이제 더마 아키텍트가 이제 나왔는데요. 자, 치밀도가 뭡니까? 피부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어때요? 헐렁헐렁하면 흘러내리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0.2mm가 흘러내린다는데 피부를 딱 끌어올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탄력, 복원시켜주는 거. 늘어진 피부를 복원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자, 처지면 어디가 우리가 광대가 있는 분들이 나이 들면 어려 보인다잖아요. 그게 이 광대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볼 주위에 처짐을 올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턱선. 턱선이 1년에 0.2mm씩 무너져요. 근데 4주를 쓰게 되면 0.4mm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2년에 처진 피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2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 여기도 앉아 계시는데 또 실명을 거론하면 또 이렇게 불편하실까봐 이분이 우리 스폰서님이 이 아키텍트가 나오고 이분한테 먼저 드렸어요. 왜냐면 이분이 화장품이나 이렇게 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진짜 얼굴이 안 그래도 작은데 줌에서 우리가 다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얼굴이 진짜 작아져요. 그래서 나는 얼굴이 크다. 그러면 뭐 타고난 큰 거는 어쩔 수 없는데 뭐 처져서 크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공. 우리가 병원에 가면 모공 케어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공이 우리 얼굴에 진짜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모공이 하나씩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커지고 처지죠. 그 다음에 이 모공이 나중에 늘어나다 못하면 길게 모공끼리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깊은 점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 모공이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시술 받듯이 모공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트를 쓰시면 모공, 수, 깊이 이런 것들이 모공을 우리가 케어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체 시험을 100% 거친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우리 울트라 써마지, 울세라 써마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병원에 가면 1년에 1,000만 원씩 쓴다잖아요. 근데 1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제일도 지금 서비스로 넣어주고 있잖아요. 하나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화장품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비타민C 히아루론산을 일주일에 하나씩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4통이죠. 그래서 아키텍트를 전달하실 때 포함해서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럼 13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피부가 어떻게 되냐면 그 아키텍트를 안 해도 비타민C 히아루론산을 일주일에 한 개씩 쓰잖아요. 완전히 피부가 달라집니다. 정말 피부과에서 레이저 받은 것 같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전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아키텍트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앞에 임상실험 보셨죠?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는 아이템 중에서 이제 저 치아가 뭡니까? 잇몸 치약이죠. 잇몸 치약. 우리가 6,800원입니다. 잇몸 치약. 그 다음에 저 옆에 바디 제품은 뭡니까? 아토피 제품이죠.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애들은 뭐부터 바꿔야 되냐면 세제부터 바꿔야 됩니다. 빨래하는 세제, 그 다음 몸에 닿는 거, 치아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거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옆에 제품은 발모 제품입니다. 발모 제품.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청정기는 여기 보시면 영국 알레르기 재단의 22가지 항목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국 알레르기 재단은 영국이 일찍이 산업혁명이 일어난 나라라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수천 명이 한 해에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영국 알레르기 재단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 알레르기, 공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테스트를 해주고 마크를 주는 어떤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들어가서 이렇게 체크를 딱딱딱딱 해보면 맨 마지막에 남는 공기청정기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메이의 앰모스피어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때 이 알레르기 재단에 들어가서 같이 보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한 주에 5g을 먹는다거든요.
카드 한 장을 한 주에 먹는다고 하는데 어디로부터 들어옵니까? 물로부터 가장 많이 들어오고 음식으로도 들어오고 공기로부터 들어오고 화장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다음 미세 플라스틱을 걸러주는 정수기. 그다음에 NSF라는 거는 WHO 산하기관입니다. 물과 음료수를 하는 비영리 단체인데 여기에서 NSF의 인증을 받았다.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율을 95%. 자, 그다음에 인정한 회사가 이제 NSF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비영리 단체인데 이 물을 검사할 때 정수기를 처음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수기의 그 수명이 끝나고 그거를 들고 가서 NSF가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처음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죠. 수질이 걸러주는 게. 근데 우리 다른 정수기들은 어떻습니까? 일정 시점이 딱 지나고 나면 물맛이 딱 바뀌잖아요. 갈 때쯤 되면. 그거는 이 정수가 잘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진화됐습니다. 박테리아도. 그래서, 자기 몸을 쌉니다. 그래서 이게 살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살균까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의약품이 굉장히 문제죠. 마약. 그 다음에 우울증약. 그래서 아가야 분유 타는데 저거를 안 걸러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가야가, 우울증 약을 먹고 마약을 먹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기 있는 집.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기가 걸러주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우리 코팅제. 예. 그 다음에 가브라 함물. 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때 간에 치명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70까지의 물에 있는 오염물질을 걸러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거는 NSF가 170까지 밖에 검사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0까지보다도 훨씬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물에 있는 모든 오염물질을 제거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건강보조식품도 FDA가 승인하는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에서 15가지라면 아메이가 100에서 150까지 기준을 갖고 있다든지 기관에 상회하는 기준을 아메이가 들고 있습니다. 왜요? 아까 연구력을 보셨잖아요. 그 다음에 316ti는 그 T316은 뭡니까? 우리 가장 비싼 냄비 중에서 어떤 냄비가 있냐면 샐러드 마스터가 있죠. 그 샐러드 마스터가 T316입니다. 걔는 풀세트로 1,몇백만 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 가격입니다. 똑같습니다. 가격이 10배 차이입니다. 10배. 우리가 좋은 냄비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청경채를 삶았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삶았다. 그럼 비타민 B2가 2%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아메이킨에 우리가 이거를 데쳤다? 그러면 97%가 남는 거죠. 건강이 안 좋은 분들, 몸이 안 좋은 분들은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좋은 걸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음식으로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좋은 재료로 하더라도 조리 도구가 파괴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좋은 조리가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제 제품들인데요. 이 제품들은 우리 모든 세제, 모든 제품들은 유엔에서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하천으로 흘러갔을 때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생분해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기업으로는 두 번째 유엔 프로그램상을 받았고요. 이 프로그램상은 30년 전생의 평가라는 걸 합니다. 30년 동안 인간에게 자연에게 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완포한 제품들은 한국 제품들인데요. 미국 제품이 하나 올라올 때 한국 제품이 하나 들어가는 완포한 전략입니다. IMF 때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제품을 굉장히 잘 만드는데 팔로가 없죠. 대기업에 밀리잖아요. 그 중소기업들을 살리는 프로젝트로 아메이가 이제 국내 기업들을 런칭시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글로벌 아메이가 반대를 하는 거죠. 왜? 한국 제품이 그렇게 아메이에 올린 만큼의 제품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한국 아메이가 어떤 제안을 하냐면 글로벌 기준에 우리가 맞추겠다. 그래서 글로벌 기준의 기술력을 들고 와서 이 회사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실제로 백화점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매출이 엄청나게 그래서 윈윈 전략이 어떤 제품들입니다. 아메 사업은 뭐냐? 플랫폼 사업입니다. 자, 플랫폼은 뭔데?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음식을 만들지 않지만 기업 가치는 10조입니다. 음식을 먹고자 하는 사람, 음식을 만드는 연결해 주는 거죠.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메 사업은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다 저떻다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의 아메 사업은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자, 아메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죠.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 누군가는 이 제품을 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회사와 쓰려고 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게 누구다?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데 아메 사업이 아니고 내가 플랫폼 사업을 한다? 불가능한 일이겠죠. 돈은 어디서 나와서 우리에게 주는 거야? 했을 때, 자, 돈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제품을 하나 만들면 저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700원이라는 돈을 중간에서 다 가져갔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형 할인점이나 인터넷으로 우리가 쇼핑을 합니다. 근데 대형 할인점도 어때요? 지금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때요? 홈플러스도 없어지고 백화점도 지금 없어집니다. 부산에 있는 백화점도 거의 다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신세계 뭐 하나 정도 남을 이제 그 옆에는 롯데도 이미 이제 매각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인터넷 쇼핑, 온라인 쇼핑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굉장히 앞서가는 이미 저런 게 없을 때 이제 시작한 회사죠. 우리가 어차피 쓰는 생필품을 저런 데 가서 쓰면 어떻습니까? 뭐 내가 1,000원짜리 1,000원에 사나 1,000원짜리 700원에 사나 소비는 지출입니다. 근데 아메이는 어디서 나와서 우리한테 돈을 주느냐. 자, 물건을 350원에 만들죠. 제품을. 소비자한테 700원을 줍니다. 그러면 350원 뭐 합니까? 광고 이통을 안 하죠. 그걸 누가 합니까? 나가 어때요?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350원이 나한테는 뭐가 되느냐? 사업의 기회가 됩니다. 내가 소비를 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아메이로 연결을 시켜주면 나도 소비자, 그들도 소비자잖아요. 그래서 그 소비자들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매출이라는 게 일어나죠. 그럼 그 매출은 뭡니까? 나한테 소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각자의 소비, 나도 소비자, 내 주위에 내가 아메이마트로 연결시켜준 사람들도 소비자. 각자의 소비자가 모여서 뭐가 된다? 매출이 일어나고 소득이 된다는 거죠. 그게 저희에게는 사업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마트 저마트 가는 분들에게 아메이마트를 얘기할 때 뭔가 좋은 점이 있어야 바꿀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이 좋다. 마음에 안 들면 3개월 동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돈으로 다 바꿔줄게. 하자가 아니라 개인의 불만족. 그 다음에 개인의 불만족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스타벅스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먹었는데 누가 라떼를 먹으면 라떼가 맛있게 보이니까 라떼 반 정도 남아있을 때 라떼를 바꿔주세요 이러면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안 바꿔주죠. 그럼 아메는 바꿔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실제로 바꿔줍니까? 안 바꿔줍니까? 바꿔줍니다. 그래도 아메는 전 세계적으로 반품률이 2, 3%밖에 안 됩니다. 왜요? 제품이 고품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가안비입니다. 가안비.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들은 1번이 뭐냐면 안전해야 됩니다. 아키텍트 수많은 제품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제 전부 다 출발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이 크림이 한 개 30만 원짜리 크림이 있었는데 시중에 도는 크림 중에서 이 크림은 저녁에 딱 바르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피부 하얗게 정말 막 뭐 난 것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썼었습니다. 근데 이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떻게 됐냐면 이 안에 스테로이드 제제가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은 안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어때요? 가성비가 높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제품이 아키텍트가 100만 원밖에 안 하는데 시중에 하이 퀄리티의 제품들이 140에서 150 정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시중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훨씬 비싸겠죠. 왜? 중간에 유통 마진이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에게 준 혜택 중에 35% 이게 사업의 기회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회원에게 준 혜택 중에서 여행이 있습니다. 여행. 그래서 여행은 한번 가보시면 이제 마약 같아가지고 다른 여행을 가기가 참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공짜 여행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 묵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최상의 액티비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치앙마이 갔을 때 코끼리 투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주위 사람한테 내가 치앙마이를 갔다 했는데 코끼리를 탔다 이렇게 하니까 아유 코끼리 그거 뭐 동남아 가면은 다 타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끼리를 타고 우리는 밀림을 들어갔잖아요.
물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진짜 밀림을 들어갔거든요. 투어가 우리가 코끼리 말이 코끼리지 그 코끼리가 그 코끼리가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상속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타 다단계와 아메이를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이렇게 제시하면 어때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마트를 바꿨어요, 내가. 자, A도 바꾸고 B도 이제 바꾸게 한 거죠. 그리고 나한테 마트를 알려준 사람을 S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면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버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S라고 합니다. 99.99는 S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시작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메이는 이제 시작하면 늦다. 아메이가 언제 들어온 아메이인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실제로 아메이가 먼저 들어온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으면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메이도 이미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체 매출은 80이에요. 그러면 6%를 줍니다. 48,000원. 그러면 각자 또 나눠줘야 되겠죠. 자, A, B를 20만 점을 썼으니까 자, 60에 6%면 48,000원이고요. 나 A, B를 합하면 어때요? 60이니까 6% 36,000원입니다. 전체 48,000원에서 나 전체 36,000원 빼고 나면 12,000원을 가져가죠. 그 다음에 A는 20을 썼으니 6,000원, B도 20을 썼으니까 6,000원. 각자 6,000원씩 가져갑니다. 그러면 나는 24,000원을 가져가죠. 먼저 시작했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뒤에 시작해도 누가 노력을 많이 했냐 그렇습니다. S는 나한테 한 번 아메마트를 알렸죠. 나는 2번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입니다. 우리 스폰서님은 더블 다이아몬드신데요. 그 위에 스폰서님은 썩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위에 스폰서님은 다이아몬드시고요. 그 위에 스폰서님은 사파이어입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선착순이면 어때요?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메이는 3명한테만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 먹고 사는 게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30명, 50명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3명한테만 딱 알리시잖아요. 그럼 먹고 사는 게 완전히 해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3명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1억입니다. 그럼 월 한 1,000 정도 되죠. 그럼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하고 뭐 미국에 유학을 가든 어디 유학을 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3명에게 마트를 이야기했죠. 그럼 어떻습니까? 하면은 처음에는 한 15에서 3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 조금 깊어지죠. 이분들이 조금 더 또 주위 사람들하고 나눴으면 제가 한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면 내가 직장 다니면서 아메는 직장 그만두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사이드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저희 팀에도 이제 그 백화점 매니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백화점 매니저가 8시에 마치거든요. 그 8시에 맞춰서 그 사이사이에 하셔가지고 6개월 만에 100만 원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어디 가서 100만 원을 벌 겁니까?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내가 알린 이분들도 100만 원을 버는 시점이 오겠죠. 그러면 제 소득은 한 200에서 300 정도가 됩니다. 저렇게 되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연말에 20을 하고 합하면 한 5천만 원 정도의 연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알린 이분들도 250에서 300 정도 버는 시점이 오겠죠. 그러면 나는 월천에 아까 말씀드린 잠자는 동안에도 나오는 자산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명만 하시면 먹고 사는 거는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근데 사람이 또 어떻습니까? 1,000만 원을 벌면 이제 내 공부도 다 돼 있고 어떻게 후원한지도 다 아는데 뭐 이게 뭐 몸으로 하는 일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명을 더 했어요. 그러면 연봉은 한 2억 정도 되고요. 6명으로 갈 수 있는 P는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6명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더스 수석이면 연봉은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6명이면 라이프스타일이 바뀌는 거죠. 3명이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고 6명이면 라이프스타일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뭐요? 마트를 바꾸고 어때요?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아메마트로 연결을 시켜줬을 때. 자,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닙니다. 아메이가 좋은 거는 뭡니까? 소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은행을 다녔었는데 제가 만일에 있었으면은 진단까지 했겠죠? 그러면 연봉이 그때 제가 다닐 때는 연봉 1억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아메이는 어떻습니까? 소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100만 원 정도 버는 거가 이제 브론즈 핀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 정도 50에서 100만 원 정도 버는 거가 우리가 브론즈 핀인데 저 이제 부업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연봉 5천 정도 되는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는 어때요? 직장인 14% 정도가 됩니다.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얼마만큼 가면 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하면은 어때요? 갈 수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시면. 그 다음에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연봉 1억인데 상위 한 4%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은 다 이제 은행에서 퇴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퇴직이니까 어제도 제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나오면. 근데 저는 점점 그래서 저보고 참 니는 선택을 잘했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그 6명이 조금 더 깊어졌을 때 직장인 상위 0.5. 근데 뭐 직장은 뭐 나오면 끝이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어떻습니까? 소득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나에게 기회냐, 이 사업이 나에게 기회냐. 그 다음에 지금 비전 보너스 구간이잖아요. 이 비전 6년의 비전 보너스 구간 앞으로 또 6년이 돼서 12년이 이 비전 보너스 구간인데 이 사업이 나에게 기회냐. 그 다음에 이 비전 보너스 구간이 나에게 기회냐. 이 기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기회라는 거는 이제 기회의 신이에요. 카이로스. 앞머리가 길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뭡니까? 앞머리가 긴 거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으라는 거고 네가 기회를 못 잡았을 때 뒷머리가 대머리인 거는 이제 기회를 못 잡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놓쳤을 때는 어떻습니까? 날개가 달려 있어서 진짜 손살같이 나간다는 거죠. 아메이가 나에게 기회인지 아닌지는 어떻습니까? 모릅니다.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기회인지. 그리고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나 진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예.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잖아요. 잘 살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출발선상이 부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든 잘 밀어서 걔가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어때요? 출발선을 바꿔놓아야 애들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나는 힘들어서 됐고 너구나 열심히 해라는 열심히 살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메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에게도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 비전 보너스 구간에 있는 저희에게도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